우리에게 직면한 언어 문제에 대해 당위성을 갖고 접근해야 하며 의견을 취합하여 타인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며 흩어지는 말을 방관하지 않고 뇌 속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 머릿속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사람은 죽어도 말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역시 말은 고르고 골라야 하는 법이다. 듣는 웹툰 웹툰이스타 354화 양아치의 스피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아이고, 장마가 비가 진짜 저희가 새로 녹음을 시작하면서 어지간하면 근황 얘기나 이런 거 빼자 생각했는데 이거 너무 심해. 이거 너무 심해요, 날씨가. 네. 여러분도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비가 오는 걸 보니까 약간 무서워져서. 어떤 면이 무서우신 거죠? 저희 집이 산 쪽에 있잖아요.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쪽에 있잖아요. 근데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갔는데 앞에 강이 돼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저지대 바로 100% 침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집은 다행히 좀 고지대 쪽에 있어서 그렇긴 한데 너무 무섭게 비가 오더라고요. 맞아요. 비가 지금 너무 심해서 저도 지금 반지하에 살다 보니까는 침수 걱정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 앞에 가면 바로 천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천도 통제하죠. 통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걷는 그 도로가 이미 잠겼어요. 그 정도로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무더위가 물 플러스 더위인 거셨어요? 진짜요? 네. 처음 들었어요. 저도 이번에 제가 기획회의라는 곳에 원고를 쓰고 있는데, 네. 거기에 무더위에 적합한, 무더위에 읽으면 좋을 만한 작품을 추천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무더위가 무슨 뜻이죠? 검색했는데 무지 덥다라는 생각하고서 검색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 물 플러스 더위였어. 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그러니까 한반도를 기준으로 중부랑 남부니까 남한이죠. 네. 남한 지역에 장마철에 더운 거를 무더위라고 한대요. 7월부터 8월까지의 더위를 무더위라고 부른다. 물 플러스 더위다. 그래서 플러스 더위. 조상님들 많이 힘드셨구나. 그 물이 비겠죠? 습기겠죠, 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끈적끈적하게 더운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상님들도 그렇게 더우셨지만 쌍욕은 받지 않았잖아요. 그쵸. 개쌍더위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무더위라고 점잖게 표현하셨지. 그래서 오늘 리뷰할 작품도 이런 언어 생활과 관련이 있는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 완결한 작품이고요. 내온비 작가님과 김인정 작가님, 제가 또 너무 사랑하는 작가님 아니십니까? 이 두 분 저희가 마침 또 인터뷰를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작가님들입니다. 그래요? 네. 이 정도 되는 방송이야? 그래서 이 작가님들 저희가 옛날에 오셨지만 저희가 관련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리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작품입니까? 저희가 오늘 리뷰할 작품은 양아치의 스피치입니다. 네. 양아치의 스피치는 22년 3월 31일에 1화를 시작으로 총 20화 완결이 된 작품이고요. 되게 짧아요. 근데 23년 1월 31일에 문학동네를 통해서 단행본이 출간됐다고 해요.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 올해 24년 한국에서 가장 재밌는 책 부문에서 또 선정된 책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 비화가 하나 있습니다. 또 뭐죠? 여기에 선정이 지금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거죠? 작년에 오늘의 우리 만화 최종 15작품에 노미네이트가 된 작품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재작년에 순위로 따지자면 한 6위쯤 해서 5작품을 뽑는데 안타깝게 탈락한 작품입니다. 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냐? 이게 너무, 저도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20화 그리고 단행본으로 한 권짜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막 5년 10년 연재한 거랑 비교를 하면 약간 밀릴 수밖에 없어. 이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른 방식으로 살려야겠다. 그래서 노미네이트 제도를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그걸 제안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단행본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짧은 웹툰이어도 홍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웹툰이스타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그런 거였군요. 네, 그리고 제가 있는 만화문화연구소에서 네. 단행본 이달의 출판 만화를 뽑게 된 것도 이 작품의 영향이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카카오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완결된 명작 다시 보기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는 완결됐지만 현재 무료로 또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매주 하나씩 무료로 오픈되어 있고, 지금 이 방송이 거의 나갈 때쯤 되면은 완결 가까이까지 무료가 풀릴 거예요. 거의 완결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금방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 적기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작가님들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네. 작가님들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스토리의 네온비 작가님께서는 미스 문방구 매니저, 셔틀맨, 다이어터, 지옥사원 등 다양한 작품의 스토리 작가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웹소설 원작인 남편을 죽여줘요를 각색한 적도 있으시고 이번에 연재 중인 네이버 웹툰에서 여동생은 오늘 밤 나를 간택한다 이 작품도 지금 스토리로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지옥사원 준비 중이실 때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아 타이밍이 또 그렇게 되네요? 그때 이제 몇 가지를 놓고 고민 중이셨는데 지옥사원도 연재 되게 오래 했거든요. 맞아요. 그거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만화가협회 사무실이 2번을 옮겼어요. 아니다, 총 3번 옮겼다. 3번. 와. 그만큼 오래된 작품인데 그때 준비를 할 때니까 저 이제 인터뷰했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 네온비 작가씨 인터뷰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림. 네, 작화에는 김인정 작가님이 참여하셨고요. 꽃 같은 인생, 덕힌 침묵의 교실, 괜찮은 관계 등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최근에는 네이버 웹툰에서 최고의 뿔소라라는 작품을 연재하고 계십니다. 네. 이것도 저 약간 뭐라 그럴까? 아까 말했던 격세지감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덕힌 침묵의 교실 완결하시고 저희 인터뷰했었습니다. 그때셨어요? 와, 아 진짜 오래됐다. 너무 오래됐는데요? 이거 이제 인터뷰했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 방송이 남아 있으니까 인터뷰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인정 작가님 한 번 더 모셔야겠는데 천안에 계시거든요. 저희가 가죠. 안 되겠다. 야 이거 인터뷰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해놓고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거야.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양아치의 스피치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리면 온정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어떤 고등학교냐? 명문고가 되고 싶어. 맞아요. 그러면 지금 뭐라는 얘기죠? 명문고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지금 무슨 학교야 그러면? 그냥 일반 고등학교죠. 일반 고등학교? 좋게 표현하시네요. 그러면 뭐라 하죠? 똥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해야 되나?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그 과거에 똥통 시절이 있었고 지금 이제 일반 고등학교고 진화해 가는 중이다. 정화하고 있다. 이게 되게 이들의 이 학교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시대상을 반영한 게 비대면 수업이었어요. 맞아요. 비대면 수업이 끝난 이후에 반 친구나 담임 선생님들이랑 이제 안 만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색함을 좀 없애자 해서 미술관으로 단체 현장 학습을 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평범한 고등학생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방송들을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특히 남고생에 대해서 제가 강력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짐승에 가깝다. 내가 그거였기 때문에 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짐승에 가까운 평범한 고등학생. 이름이 또 근데 이쁩니다. 네. 이솔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각종 밈이랑 욕설이 없으면 말을 못하는 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슨트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도슨트가 당연히 밈과 욕설을 섞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재미없다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다른 전시실에 있는 그림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정말 예쁜 애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첫눈에 반합니다. 별빛이 내린다 하면서 첫눈에 반했어.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 친구가 누구였냐? 송이도라는 친구입니다. 네. 이도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 세종대왕의 네, 세종대왕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이도에 호감을 사고자 되게 열심히 말을 겁니다. 근데 그 만약에 게임이었다면 호감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모든 대화 시도마다 마이너스 1이 걸리게 됩니다. 왜 그랬냐? 이도한테 그 관심 있어서 말 걸었더니 갑자기 호감 조작이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엔 그 이도가 이소리한테 말을 겁니다. 그럼 네가 이 그림 한번 설명해 줘봐. 그렇죠. 네. 근데 이도는 그게 일종의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이소리는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쩌는 붓터치감. 천박하죠.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도가 이소리한테 뭐라 그랬겠습니까? 넌 그 밈이나 아니면 욕설 없이는 말을 못하느냐. 너는 말이 그게 말이야? 이게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서 그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문장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네. 그럼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다시. 다시 말할까요? 네. 이 개쩌는 붓터치랑 빛 효과랑 옷감도 진짜 있는 그 투명한 야한 옷 같은 그런 느낌이고 패티시? 그 뭐라 그러지? 그 시스루 옷? 패션?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림이
비싸게 팔릴 요소가 엄청 많네. 개 비쌀 거야. 그 부잣집 대리석 벽 같은데 걸려 있으면 어울릴 것 같다. 그러는데 오래 걸렸을 것 같고 옛날엔 뒤로 가기나 실행 취소 같은 게 없으니까 한번 잘못 칠하면 고치는 거 존나 어려웠을 듯. 모델도 같은 포즈를 계속 했으면 개 힘들었겠지? 막 움직이면 화가 지랄하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화가의 개쩌는 집착과 미의식? 그런 게 느껴지는 느낌? 감성? 아무튼 이런 그림. 네,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걸 이제 현대 언어로 고풍스러운 언어로 바꾸자면 화가의 장인 정신이 느껴지며 고풍스러운 저택에 어울릴 법한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당대에는 붓터치를 할 때 지금처럼 디지털로 그린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렸어야 했기 때문에 모델 역시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고풍스러움과 엘레강스함이 그림에 그대로 드러난 이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그림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말을 개쩌는 붓터치감이라고 설명한 거죠. 그쵸. 송이도는 제가 설명한 버전을 더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에 걸잖아요, 자꾸. 네. 그래서 이도가 그 세종대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답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 일주일 안에 밈이랑 유행어, 은어, 신조어, 비속어, 비문 없이 15분 이상 나랑 대화를 하면 널 만나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 작품의 어떤 핵심 이야기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인물은 딱 2명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언급했던 이솔과 송이도 네. 두 인물이죠. 이솔이를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솔은 온정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고2예요. 가장 짐승 같은 시기입니다. 아직 그 수능이라는 사회의 그 족쇄가 이 아이를 움켜잡지 않았어. 맞아요. 네, 거기에 아주 자유로운 학생입니다. 그래서 가장 짐승 같을 수 있는 시기. 그렇죠. 피지컬로도 완성됐고, 그리고 뇌는 약간 덜 발달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뇌는 24세까지 발전한다고 해요. 그래요? 네. 아무튼 돌아와서 키도 크고 훤칠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막 본인 말로는 인스타그램 뭐 셀럽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페이스북에서 뭐 친구들 난리 난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인데 문제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고 있으면 참 이쁜데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산티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표현은 하죠.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을 너무 그게 너무 싸구려다, 저렴하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천박하다. 그래서 생긴 건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입을 열면 애가 갑자기 10원짜리가 돼.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한 이도 때문에 이 단어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은어, 신조어, 비속어, 비문. 비문이 뭐지? 비문 검색하면 비문증 나오거든요. 맞아요. 저도 검색을 해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이게 간단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책을 많이 읽고 잘 살았으면 돼요. 그냥 평범하게 대화를 할 줄 알면 문제가 안 되죠.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도가 바라는 건 그거보다 수준이 좀 더 높습니다. 네. 그죠? 제가 그 세민님과 정훈님과 평소에 대화할 때 네. 저도 밈과 비속어와 은어와 비문은 잘 없지만 이걸 주로 섞어서 쓰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한 단계 내려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풍스러운 대화를 저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풍스러운 대화를 원하는 친구가 누구냐? 송이도라는 친구입니다. 그렇죠. 소리와 마찬가지로 온정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그러니까 이 온정고등학교에서 정말로 좋아할 만한 친구입니다. 학교의 품격을 높여주는 친구. 그리고 차분하고 상대방 말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성실하게 답변하다 보니까 답이 좀 늦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을 제가 되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답답하나요? 빨리빨리 좀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대답은 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고풍스러운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한 20초째 생각하고 있어. 대답은 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근데 제가 성질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성미가 급해서 그래요. 저도 천성이 싸구려고 천성이 급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 소리에 좀 가깝거든요. 근데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도 같은 심성을 가진 친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이도는 정말로 밈이나 유행어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잘 모르기도 하고요. 요즘 아이 같지 않다라고는 말을 한다면 이 송이도에 딱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반했던 사람들, 왜냐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그 본인의 어떤 미모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똑같은 조건을 겁니다. 15분
야, 그거 왜 15분일까요? 나와 고풍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니? 왜냐면 본인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걸 제대로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다들 겉모습만 보고 왔기 때문에 뭐야 또라이네 하고 떠났던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막 비싼 척구네 막 이러면서 그냥 떠났다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이걸 제대로 준비하려는 친구가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간 당황해요. 얘 진짜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은 20화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스토리를 뭐 대충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되는지까지 말씀드리면 재미없죠. 네, 다 스포일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호님은 이 작품 보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드셨는지? 이 작품 처음 봤을 때 와, 저는 그 예전에 저희 방송할 때 펀치 드렁크드 때도 말했지만은 자기 반성의 작품. 와, 이거는 작품을 보고 나서도 제가 어제 친구들과 또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비속어, 밈, 은어 이런 거 친구들이랑은 그래도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너무 남발하게 나가니까는 나도 어찌 보면 주변에서 보는 이미지가 이소율과 비슷하지 않을까. 해물탕 먹으러 가면서 해물탕 후루 막 이러고 디저트로는 티라미수 케이크 챌린지 막 이러면서 티라미수 케이크에서 갑자기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역시 이 언어라는 것은 사고의 그릇이다. 우리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사유 존재의 그릇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USB 딱 꽂아가지고 C2C 되세요 한 다음에 연결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라이트닝 안 되시는구나. 그럼 좀 곤란한데 저는 좀 데이터가 많아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언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언어적 소통과 비언어적 소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언어적 소통은 우리가 사고 체계를 거쳐서 나오는 말이고 비언어적인 소통은 우리가 의식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이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더 얻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성적 판단을 거친 언어라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거친 다음에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게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합의예요. 그래요? 친구끼리 말고. 그냥 친구끼리 말고도 그냥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말이라는 거를 최대한 생각하고 내뱉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을 멈추고 그냥 먼저 입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언제나요? 좀 그런 경우가 좀 많긴 해요. 저는 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제가 정우님한테 생각하고 말해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 TPO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과 장소와 상황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친구들과 우리 집에 있어. 그러면 야, 다 나가. 그따위로 말할 거면 다 꺼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야, 이 땡땡놈아라고 말할 수도 있지. 그렇죠. 막 웃다가 막 웃으면서 존나 웃겨 라고 할 수 있지. 그거랑은 다르게 일상적인 우리가 사회인 대 사회인으로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때는 어떤 우리의 날 것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PO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우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어떤 상황이나 다 그렇냐. 그러니까 방금 정우님이 말씀하신 건 리액션의 차원인 것 같아요. 리액션의 차원이 뭐냐면 내가 이걸 되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상황에 맞춰서 뭐 아무 생각 없이 뇌 촉수 반사로 네, 뭐 괜찮네요. 라고 말해. 이건 오히려 TPO에 맞춘 대화인 거죠. 이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맛없게 생각하는 민트 초코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민트 초코 좋아합니다.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야 진짜 맛있지 않아? 라고 물어봐. 근데 이 사람 오늘 처음 만났어. 그럼 이렇게 야라고 물어보지 않겠구나. 소개팅을 갔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거 진짜 맛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 네 뭐. 이거는 생각을 하고 내뱉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호님이 아무 데서나 이제 T 기질을 발휘한다면 아니요, 저는 민트 초코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딴 쓰레기를 드시고서 음식이라고 말씀하시다니 영국인이세요? 라고 말을 해. 영국에서는 말이죠. 이것이 로얄 초콜릿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영국인이세요? Do you speak English? 라고 말을 했다. 미친놈이잖아요, 이거는. 그거는 확실히 품격 있는 미친 새끼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근데 정우님은 그냥 눈치가 있는 거지. 눈치에 따른 그 대화를 하는 거지. 그 미친놈은 아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왜 갑자기 비속어를 썼느냐? 이런 상황에 따른 언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웃기려고 할 때 어떻게 웃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본인이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약간 조금 헐뜯으면서 그걸로 이제 개그로 승화시키는. 그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아, 그래요? 근데 이 본질이 뭐냐면 상대방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내뱉어주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민트 초코 얘기를 꺼냈잖아요. 네. 그때 막 웃었죠. 네.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사고 체계에 따른 언어적 소통인 거고, 그래서 언어적 소통은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네. 근데 밈과 욕설과 비속어와 비문, 이 송이도라는 친구가 소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이성적 판단을 해서 나온 언어 소통을 나에게 해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도의 판단에서는 그건 비언어적 소통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체계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전 그렇게 판단이 들었어요. 그게 우리의 소통이 어려운 이유거든요. 나는 상대방이 그렇게 소통하기를 바래. 상대방도 당연히 나한테 그걸 바라겠지? 이걸 합의하는 것도 어려워. 아, 서로가 이제 말을 할 때 그거를 맞추는 게 쉽지 않은 거군요. 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소통인데 우리는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걸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갑자기 제가 반성을 하게 되는 타이밍인데. 저도 지금 반성을 하게 되네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해서. 그리고 또 상대방이 지금 여기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이 어느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합의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지금 마음의 문을 어느 정도 여신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쵸, 상대방도 몰라. 근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파악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화의 스킬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말을 많이 하고 특히 이성적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꼴 친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방금 아까 말했죠. 친구끼리는 그래도 돼 라고. 친구끼리 그래도 되죠. 근데 그쵸. 친구끼리도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런 때 있죠. 그때 추임새로서의 욕설이나 비속어 말고 거기서 밈에 비유해서 말하는 친구들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도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들이랑은 나이가 들면 멀어지게 되죠. 얘는 덜 자랐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소리가 보여주는 태도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서나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조차 그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소개팅에 처음 나갔어요. 처음 보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 근데 거기서 와 씨발 존나 예쁘시네요 라고 말을 해. 그 알아서 그냥 애프터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진짜 마음에 들었어.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외모 얘기를 안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 소리는 그런 경험 자체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저는 잘생긴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하신 게 되게 적합한 거였다. 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조석 작가님 그 그림으로 인공지능 뽑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나오고요. 자동으로 태그를 걸어주는데 그 컷을 그려서 나눠주는데 못생긴 건 괜찮냐고 하면서 제일 못생긴 사진을 걸어놔요. 사진이 아니라 이미지죠. 생성한 이미지. 그렇죠. 근데 안 괜찮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야. 35년째 안 괜찮아. 그런 게 웃기는 거죠. 근데 소리는 그걸 생각할 필요가, 그런 노력의 필요가 없었던 아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들 나를 좋아해. 그래 왔어. 근데 나한테 조건을 건 건 네가 처음이야. 이게 로맨스의 어떤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내 뺨을 때린 너가 처음이야. 근데 말로 때린 건 네가 처음이야. 품격으로 때린 건 네가 처음이야. 인 거죠. 이게 되게 세태를 세게 꼬집는 지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작품 보고 먼저 떠올랐던 게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조승현 작가님이 말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언어는 생활과 함께 진화하기 때문에 현재는 기술 중심 사회로 영어나 외국어가 많이 섞인 외래어를 주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밈이나 욕설, 비속어, 은어 이런 것들은 그 외래어와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잖아요. 그냥 뭐 와가지고 뭐 친하게 뭐 지내는 친구들한테 뭐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농담 삼아 던지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좀 어린 아이들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애기들이 오면은 막
들어올 때 등장할 때 이런 거예요. 등장. AK-47, AK-47 이러면서 등장을 해요. 할머니는 그르르르 탕탕 그르르르 탕탕탕 막 이러면서 들어오고 그리고 각종 그게 언어 서로가 이제 대화를 할 때 그냥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밈이 나와요. 유튜브에 있는 쇼츠, 뭐 틱톡에 나오는 밈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서로 그걸로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어의 진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정호님이랑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때 이제 짱이지라는 말이 유행을 막 시작해서 이제 전 연령대로 퍼져나가던 때였거든요. 네. 제 어릴 때는 아이들이 쓰는 말이었고 정호님 어릴 때는 아마 모두가 쓰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짱이지 그리고 또 뭐 있냐? 짱이지랑 왕따라는 말도 그때 생겨났었고. 왕따가 그때 나왔나요? 네, 그때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 왕따 문제를 연구해온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언어가 변화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일반적이 되면 모두가 그렇게 소통하고 있으면 저희랑은 아예 단절된 소통 방식이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그들끼리의 문화 안에서 어떤 특정 집단 안에서는 통할 수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사회와 소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들끼리 서로 그렇게 대화하는 거는 뭐 그렇다 넘길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한테까지 시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얘네가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뭔가 똑바로 말을 해주면 내가 이제 도와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밈으로 뭐 계속 언급하고 뭐 이거 정확하게 뭘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밈만 계속 쓰면서 뭔가를 몸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대체 뭐니? 그래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던 그런 날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이번 작품을 보면서 일을 했던 그 에피소드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리 같은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신 네온비 작가님과 김인정 작가님께서 이 만화를 그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일까요? 네온비 작가님과 김인정 작가님 세대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은 정호님 세대에 더 가까울까요? 오히려 저의 세대에 더 가까우시지 않나요? 제가 딱 중간에 있습니다, 거의.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가까운 걸로 치면 김인정 작가님 세대에 더 가까워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작품을 보면서 내가 느끼고 있던 불편함, 일종의 불쾌감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쾌감이랑 불편함은 쟤네 왜 저러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나는 저들과 왜 소통할 수 없지? 진짜요? 제가 그래서 쇼츠를 진짜 열심히 보거든요. 진짜 열심히 봐요. 자기 전에 진짜 일부러 섭취해요. 굉장히 힘드실 것 같네요. 근데 티라미수 케이크 나한테 안 떠. 그때의 속상함을 당신이 알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는 티라미수 케이크가 뭔지 알고 이제는 봐서 알고 있지만 한동안 티라미수 케이크 하는데 난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티라미수 케이크 뭐지? 그래서 티라미수만 사 먹었어요 그냥. 진짜? 이때의 서러움을 당신이 알아? 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소통이 단절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원님도 그걸 느꼈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동생과 제가 어릴 때 했던 가가지고 동생한테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걸 들고 샥 그럼 동생이 윽 하면서 뭔가를 떨굽니다. 그럼 제가 가서 이렇게 쓱 하고 주워요. 바람의 나라인가? 네, 바람의 나라죠. 저희 아버지가 보기엔 내가 동생을 죽인 거야. 너 뭐 하는 거냐? 소통의 단절이죠. 근데 놀랍게도 책을 많이 봤으면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그쵸.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아버님. 거기에 나오는 것을 흉내내어 본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쵸. 근데 그때 저는 책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게임이야. 동생이 죽었고 도토리를 흘렸어. 여기 가서 팔 거야. 그러면 아빠가 보기엔 게임을 보고 동생을 죽인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단박으로 확 이해가 되네요.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웃어 넘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작품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처음부터 설명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가 본 이 그림을 표현해봐. 나에게 설명해봐. 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소통 방식이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한테 제대로 언어화해서 설명하는 것. 그래서 음악도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화도 언어라고 하는 거고 예술이 언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당신도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어라는 욕망에서 온 거거든요. 그게 언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작품을 개쩐다고 생각하니까 당신도 개쩐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성적인 사고를 거쳐서 말을 하는 버릇을 많이 들여야 된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우님이 적어주신 것 중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소통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맞아요. 밑에 결론은 나도 꼰대가 되어간다. 그러니까요. 이걸 스스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떻겠어. 답답하시겠네요. 미쳐버릴 것 같아. 저랑 대화할 때도 많이 답답하셨겠네요. 나는 준내 많이 봤는데 쇼츠를 티라미수가 안 떠가지고 유튜브 개새끼들아. 아, 그때의 절망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안 뜨는 사람이 되어버렸나? 그 알고리즘이 그렇게까지 파괴될까요? 저한테 은수저 아세요, 유튜버? 네, 알아요. 안녕하세요, 수저입니다. 이거 하시는 분. 가이 하시는 분. 맞아요. 요리하시는 분. 개 많이 떠요. 저도요. 그거 초계국수 사셨어요? 아니요. 저는 샀어요.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채널들이 더 많이 뜨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나? 나도 모르게 당연히 반응을 했겠죠. 그 반응을 보아하니 당신은 30대 이상의 남성이군요. 당신한테는 티라미수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 정우님이 말씀하신 이 소통의 단절이 어쩌면 플랫폼, 특히 초대형 플랫폼들의 알고리즘 때문에 발생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사람들을 분리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특히 그런 얘기 하죠. 페이스북은 이제 틀리딱딱거리는 사람들이 쓴다. 저도 대중강연 가서 페이스북 하시는 분하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중고딩들 중에 정말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대부분 한 30대, 40대 정도이신 건가요?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짤을 하나 봤는데 네. 소셜미디어 고르는 법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60대 이상이십니까? 네. 페이스북.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60대 이상이 페이스북이라고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고 아예 포기했어요, 저는. 이거 지금 저는 들으면서 그거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애들 메신저 뭐 쓰냐라고 하면은 인스타그램 DM 보낸다면서요. 네. 카카오톡은 그냥 공지용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격인데. 그게 지금 그 세대의 단절을 보여주는 단적인이에요.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가 선생님으로부터 학부모님들로부터 공지를 받는 알림장이니까 알림장에 그림 그려가지고 친구들한테 돌려봅니까? 아니죠. 알림장에 그림 그려가지고 일기 써가지고 검사 맡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알림장은 알림장이에요. 와. 가정통신문인 거야. 이런 데서 차이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카톡이 없었잖아요. 그쵸. 갱지에다가 가정통신문 인쇄서 줬잖아요. 이젠 그렇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느끼기엔 카톡은 엄마들이 쓰는 거. 엄마가 있는데 입고 싶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도망가는 그럼요. 전 그걸 느끼고 나서 갑자기 거기서 약간 아득해졌어요. 어떻게 아득해지신 거죠? 전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이제 공지는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학생들 인스타그램 다 받아가지고 보낼 수 없잖아요. 이제 라인을 깔아야 되나? 너무 답답하다. 어떻게 하지? 그 페이스북 근데 단톡방 만들어야 되는데 단톡방도 싫어할 텐데 막 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와. 소통이 이렇게는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 소통에서 비문 없이 욕설 없이 밈 없이 어떻게 소통을 할 거냐. 근데 이거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이 제 수업 때는 그래도 좀 들으려고 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평가가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수업을 되게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다루는 것들이 교양이다 보니까 재미없으려면 한없이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걸 재밌게 하려면 속도를 빠르게 가야 돼요. 그럼 누락되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양에서. 너무 느려지나요? 개론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들을 떠먹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한 수업이 뭐냐면 미국의 역사예요. 네. 미국인들은 왜 미국인이 되었나요? 주제가. 개빡세죠. 이거 뭔 소리죠? 이거 박사 논문감이거든요. 와. 근데 이걸 어떻게 줄였냐면 미국인들의 뿌리가 유럽에 있어.
네. 그리고 미국 문화의 뿌리도 대부분이 유럽 거야. 그쵸.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 베껴왔죠. 헐리우드, 프랑스 영화 베껴온 거죠. 네. 그리고 그 에디슨 같은 사람들은 최초의 불법 복제 유포자였거든요. 범죄자예요, 지금의 관점에선. 그래서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사람이 막 굶어 죽었어요. 결핵 걸려 죽었어요.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훔쳐온 거란 말이야. 네. 그리고 그때 자랑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나 봤더니 재즈가 있었던 거예요. 재즈는 흑인 문화잖아요. 그쵸. 백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야. 그래서 한참 뒤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등장하고 TV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미국은 미국다운 문화가 거의 없었어요. 1, 2차 대전이 지나고 미국이 진짜 센 나라는 게 증명이 되고 나서 미국이 전쟁을 끝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미국다운 문화가 생겨나요. 그래서 미국은 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파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냥 뭐 미국이라고 한다면은 본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예. 특히 저는 그 재즈가 흑인들의 문화이긴 하지만은 백인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느낌이 컸거든요. 그게 대중문화 지금은 그렇죠. 챗 베이커 등장 이후에. 근데 그런 걸 설명을 하면서 마이클 잭슨으로 제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네. 마이클 잭슨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엇이 예술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권력이다. 미학이 즉 권력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이것이 예술이다. 우리가 찍으면 그건 예술이야. 그리고 그거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네. 그리고 그것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부자들이 생기고 그쵸. 그러니까 하이컬처라고 부르는 고급진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팝은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다시 이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대중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평화를 노래하는 것이라는 태제를 가지고 한국에 2번이나 왔었다. 판문점에서 공연하고 싶어서. 왜 판문점에 오고 싶었을까? 마이클 잭슨은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니까. 거기서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하면 개쩔잖아. 멋있죠. 네, 그걸 너무 하고 싶었던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통사 전체적인 맥락, 대략적인 맥락은 이해하게 돼요. 네. 그죠? 지금 대충 이해했죠? 네. 왜 마이클 잭슨이 대단한 인물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힐 더 월드를 불렀기 때문이에요. 이 양반이 대단해질 때의 이야기 영화를 하나 보여주면 다큐멘터리 하나 보여줍니다.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여줬어요. 거기에서 그게 미국이 어떤 우리가 이제는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곳이구나를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거기서 47명의 아티스트가 무료로 와서 위아더 월드를 부릅니다. 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미국인이야 거의. 그래요? 몇 명 빼고 다 미국인이야. 미국이 우리가 세계에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나라야 한 다음에 그 앨범이 발매되고 3개월 뒤에 라이브 에이드 행사가 있습니다. 에오 우리가 유럽에 영향을 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행사가 드디어 생긴 거예요. 이런 식의 맥락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으면 한 학기가 다 걸려요. 그쵸. 오래 걸리죠. 네, 1시간 만에 끝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소통을 할 때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밈과 일종의 비속어까지는 아니고 은어를 사용합니다. 네. 개쩔잖아 말하면서. 그쵸. 이런 식의 소통 방식이 또 있는 거지. 근데 제가 수업한 거를 녹취를 딴 다음에 텍스트로 적어서 캡처해서 올리잖아요. 미친놈이에요. 이게 소통의 어려움이라고. 요즘 소통의 어려움. 전체적인 맥락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지금 주인공들이 나누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쉽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정우님은 그런 소통을 마지막으로 누구랑 해보셨습니까? 이 은어, 유행어, 밈, 신조어, 비속어, 비문 없이. 저 진짜 마지막으로 했던 게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팀장님 또는 뭐 이제 대리님과 그죠. 대화할 때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들과 일종의 위기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네. 저는 부모님과가 마지막입니다. 부모님한테 어머니 페이커 경기 보셨나요? 개쩔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래 그 페이커라는 애 돈 많이 벌었다더라 야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 페이커가 빌딩을 샀다던데 라는 뉴스에서 본 얘기를 하시겠지. 내가 알고 싶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페이커가 건물을 샀든 말든 강서에 페이커 건물이 있든 말든 내가 원하는 건 페이커가 어제 개 찢었다 그쵸. 라는 경기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부모님과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동생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한국의 유교 문화 때문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약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언어가 난이었어요.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필요할 때는 어른들과 얘기할 때 불편한 자리. 예의를 차려야 할 때 네. 거죠. 근데 편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편하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이 작품이 꼬지고 있는 것도 약간 그런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수업에서. 문명은 본능을 통제하는 데서 발전했다. 그렇죠. 네,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네. 인간은 문명을 통해서 본능을 억제하지 않으면 짐승이다. 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문명의 발전해온 역사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역행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이 작품을 보면서 들었어요. 특히 한국이 더 심한가? 아니에요. 해외도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제가 제 쇼츠 진짜 열심히 본다 그랬잖아요. 네. 되게 제 거에 자주 떴던 영상 중에 하나가 딸과 아버지가 대화를 나눌 때 지금 10대들이 미국에서 쓰고 있는 슬랭 은어를 네. 말해주는 게 있었어요. 오. 근데 기억도 안 나 지금. 이렇게 빨리 휘발된다고. 근데 며칠 전에 봤었는데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굿 하면은 굿에 해당하는 요즘 쓰는 말. 그리고 bad 하면은 bad에 해당하는 요즘 쓰는 말. 이런 거 설명해 줘요. 근데 그걸 듣고 있는데 나는 한마디도 모르겠는 거야. 저 영어과잖아요. 요즘 사람들 번역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점점 더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오히려. 그리고 그게 소통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고 그건 어쩌면 위계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 상황 자체의 불편함. 그렇겠네요. 저는 오히려 부모님이랑은 너무 이제 사이가 친하다 보니까는 어머님이 오히려 막 개를 붙이기도 하고. 개 같은 자식아. 뭐 그것도 있긴 하지만 개 좋네 막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시긴 하세요. 부모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님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걸 지금 느끼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소통에는. 근데 나는 소통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신이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소리가 노력을 합니다. 또 본인이 노력하려고 노트를 또 쓰죠. 네, 한국인이 좋아하는 주인공 캐릭터 노력하는 주인공 아닌 줄 아셨죠? 한국인들은 노력하는 주인공을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노력이 쓸모 있을 때 좋아하죠. 그렇죠. 소리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소리는 이제 본인이 보고 느낀 거를 이제 노트에다가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처음 쓸 때는 비속어랑 은어가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밑줄 쫙쫙쫙 그어놓고 그걸 지운 다음에 그거에 대체할 말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산대 그 맞춤법 검사기. 저 그 생각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거 봤을 때 놀랐던 게 친구인 이제 박수빈이라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수빈이. 네. 그 인물을 보고 본인이 생각했던 게 어깨 넓어서 옷발핏 물음표 옷태가 좋음. 여기서 옷발핏을 지워버리고 옷태가 좋음으로 바꿔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모든 인물들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다 적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는 얘는 본인이 스스로가 바꿔나가려는 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 작품을 볼 때 대견하다. 와 자랑스럽다. 근데 나는 이게 되나? 또 같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게 그렇게 바뀌어 있는 부분을 보면서도 저도 같이 그 생각을 해요. 이 말을 바꿨을 때 다른 대체어가 있을까? 그 중에서 하나가 걸렸던 게 이제 츤데레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만약에 다른 걸로 바꾼다고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보게 됩니다. 사실 여전히 츤데레에 대한 답은 못 내리고 있어요. 츤데레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제가 언어가 복잡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용어는 그냥 써야 돼요. 고유명사예요. 근데 자꾸 그걸 바꾸려고 합니다. 그 뭐지? 국립국어원에서 츤데레에 대해서 뭐였지? 무슨 북구였는데? 그렇게 바꾸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어는 경제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 뉘앙스를 이해 못한 상태에서 츤데레를 바꾼다고 해서 그게 츤데레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얀데레는 그럼 뭐라고 할 건데? 사페북구야? 그러니까 그럼 안 살잖아요. 그쵸, 안 살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야 얀데레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CR도 안 먹힐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더 단절되는 거예요. 국립국어원은 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한국어로 바꾸려고 하는 거. 오히려 그걸로 밈을 만들어서 챌린지를 만들어 차라리. 그게 훨씬 더 효과 있겠는데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멈춰 이게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한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웃기다고 하면 약간 의기소침해지잖아요. 네. 그냥 차라리 웃겨버려 그걸로. 그게 낫겠네. 그게 낫지. 돈 써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그런 것처럼 이 소리가 노트를 적고 있는 이 노트에 적고 있는 것도 대체가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건 언어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냥. 츤데레는 일본 말이니까 쓰지 맙시다. 이게 아니라 츤데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죠. 츤데레의 속성을 알아야 대체어도 만들 수 있어요. 츤데레의 속성이 뭡니까? 뭐 이제 그 뭐였지? 츤츤거리다는 게 좀 틱틱대면서 좀 챙겨줄 건 다 챙겨주는 그런 사람을 츤데레라고 하죠. 그걸 한국어로 바꾸면 제일 맞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점순행동이에요. 점순행동. 점순행동. 너희 집엔 감자 없지? 그쵸. 얘 봄감자가 맛있단다. 이게 츤데레잖아요. 맞아요. 이거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없어요. 점순이가 보여준 게 처음이야. 기록에 남은 건. 그렇잖아.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거를? 이 복잡해지는 이 언어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근데 모두 인정하면 안 된다. 이게 항상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진짜 어렵네요. 해야 되는데 다 하면 안 돼. 안 해야 되는데 모두 다 안 하면 안 돼. 언제나 예외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근데 TPO에 맞게 써야겠죠 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제 컨퍼런스에서 사회자님이 참 츤데레신데 라고 말을 해. 이것은 조금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장에서 제가 시발데려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해. 이건 미친놈이잖아. 그건 안 되죠. 그건 너무 위험한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TPO에 맞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복잡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은어의 단계에서 네. 표준어의 단계로 넘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짱 은어였는데 이제는 그냥 표준어라고 해도 되죠. 그렇죠. 네. 최상급 나봉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이 오랫동안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언어에 녹아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그 말투가 문제다 하면서 삼체 되게 많이 욕먹었었거든요. 맞아요. 삼체 이제 안 쓰잖아요. 그러게요. 이제는 네. 안 보이네요. 그리고 요즘에 그 학교에 오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저 유치원 때 들어봤어요. 막 이런다고. 안 씁니다 이제. 와 놀랍다. 그러니까 아예 사장되는 것들도 있고 살아남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물론 경계는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꼰대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말하고 나니까 현타가 오네. 오는 것 같은데 현타가 오는 것 같은데 현타라는 말도 은어였죠. 그렇죠. 지금은 대부분이 쓰는 말이 됐죠. 네. 근데 자기 생각을 정돈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중요하고 근데 그게 그만큼 어렵죠. 그리고 그게 어려운 대신 효과적일 수 있게 하는 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내 의사를 손해를 안 봐요. 그래야 내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네. 상대방의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면서.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땅콩 빼주세요라는 말을 못해서 네 하고 남겨 그냥. 아이스크림을 나는 못 먹었어. 그러면 쌉손해잖아요. 그렇죠. 공짜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난 땅콩을 못 먹어서 위에 땅콩 뿌리지 마세요라는 말을 못 해가지고 못 먹었다. 그럼 진짜 빡치잖아. 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정호님한테도 종종 하는 말이죠. 말을 해! 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소통의 기본이에요. 이게 한국에서는 어렵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위계 때문에 더 어렵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일부러 좀 이렇게 요즘 말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어에서 차이가 나버리면 이 사람이랑 나랑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이 웃을 수 있는 선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아까 미국이었잖아요. 네. 전 시간에 유럽이었어요. 유럽 얘기를 할 때 유럽이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느냐.
유럽이 왜 세계가 자신들의 중심이라 생각했느냐? 그리스와 로마 때문에 그렇다. 하면 설명을 쭉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특히 그리스 신화에 세계라고 하면 에게해가 전부입니다. 그렇죠. 네. 크레타 섬에서 건너온 소로 변신한 제우스. 제우스인가요? 네. 바람필라고. 그런 거나 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사람들인 거야.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로마가 그걸 확장시켰고 그러면서 이 세계의 중심은 우리구나라고 생각했다. 그게 지금까지 있으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웃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막 웃죠. 네. 막 그런 것들을 막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많이 중요한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거의 유럽 정신을 지금 만든 것의 99%가 기독교라고 해도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1%가 로마야. 와. 좀 예상이네요. 1%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왜 대제가 되느냐?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에 대제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기독교가 왜 기독교를 이렇게 했을까?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근면성실해라.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통치 이념으로 쓰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때 약간의 이제 그 과장을 섞어서 얘기를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섞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특히 소리의 노트를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부산대 얘기했잖아요. 네. 부산대 이거 그 해주는 거 보면 틀린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너무 국립국어원처럼 고치려고 해. 맞아요. 그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저는 론칭이라고는 죽어도 못 쓰겠거든요. 런칭이라고 쓰고 싶지. 발음이 런칭이잖아. 뉴클리어 론치 디텍트가 아니잖아요. 뉴클리어 런치 디텍트지. 근데 굳이 론칭으로 고쳐준다거나 표기법에 맞게. 전 이 표기법도 너무 싫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메시지 이런 리포트, 거. 레포트. 네. 그런 것들 이제 지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주위에. 번역을 했으니까. 네. 갑자기 그 친구들 생각이 나면서 잘 살고 있나 연락을 해봐야겠다. 잘 살고 있는지 나한테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하렴. 레포트라고 너무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근데 그게 영향을 주려면 저한테 이 작품에 몰입을 했어야 돼요. 이해가 됐어야 돼요. 어떠셨어요 보면서? 저는 작품을 보면서 되게 몰입이 많이 됐다고 생각했던 게 일단은 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모습에서가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적게 써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서도 그렇고 뭐 제가 다른 곳에 가서도 그렇고 그냥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욕설이나 그런 걸 잘 안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순간 풀리는 순간에 이제 그냥 와다다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컨트롤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길래 거의 AK-47이네요. 그렇죠. 거기 이제 뚜루탁 이러면서 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 작품을 몰입하면서 보면서 동시에 같이 제가 불안하다는 생각도 같이 드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내 모습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얘처럼 싼티가 나는 건가?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내 이 불안함은 어찌 보면은 이 작품에 지금 몰입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작품이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짧고 컴팩트하게 메시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원래 저희는 니네는 복잡하게 생각했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는 그게 업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특히 저는 굶어 죽어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난 재밌는 웹툰 하나 후딱 보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다리는 시간 비행기를 타러 와야 되는데 한 몇 시간 떤다. 이거 한 편 딱입니다. 진짜 딱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오래 가야 되거나 지하철을 타고 오래 가야 된다. 이거 한 편 딱입니다. 가는 길 오는 길 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처럼 복잡하게 생각하려면 한없이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현대 언어 사회 고찰까지 가능한 그런 작품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리뷰했던 작품은 오늘 저희가 리뷰한 작품은 네온비 작가님과 김인준 작가님의 양아치의 스피치였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주에 재미있는 작품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아마 특별한 손님도 한 분 오실 거예요. 와. 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리뷰를 할지 그분을 인터뷰할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얘기를
통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보인가요? 통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지금 녹음하는 이 순간까지 그걸 모르고 계십니다. 와우. 좋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3명이서 이분한테 영업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죠. 그것도 나쁘지 않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리뷰를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